가서 어쩔 건데요? 어머님, 태우 씨한테 말할 거예요? 태우 씨가 믿을 것 같아요. 5년 전 며느리 수진이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전 정말 행복했어요. 착하고 예의 바르고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것 같았죠.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가 친구한테 전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어요. 시댁 망하는 거 시간 문제야. 이제 다 내 거야. 그 순간 5년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오늘 며느리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내 이름은 김현숙이에요. 올해 62살입니다. 평범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들 하나 잘 키워서 장가 보내고 며느리 맞이하고 손주 보면서 행복하게 늙어갈 줄 알았죠. 하지만 며느리 수진이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서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왜 고백하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이건 단순한 고부 갈등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한 가족이 어떻게 파멸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제가 어떻게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고백이에요. 5년 전 아들 태훈이가 수진이를 데려왔을 때가 기억나요. 엄마, 제 여자친구예요. 처음 본 수진이는 참 예뻤어요. 단아하게 묶은 머리, 수수한 옷차림,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 남편도 저도 첫눈에 마음에 들었죠. 아버님,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수진이는 그렇게 말하면서 수줍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얼마나 예쁘던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아, 이 며느리라면 내 딸처럼 아껴줄 수 있겠구나. 결혼 준비 과정도 순조로웠어요. 수진이 부모님도 괜찮으신 분들이었고 혼수도 적당히 마쳤죠. 물론 우리 집에서 조금 더 많이 부담했지만 그게 뭐 대수예요. 아들 결혼인데 결혼식 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수진이가 태훈이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어갈 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이제 우리 태훈이도 가정을 꾸리는구나. 저 착한 며느리와 함께 행복하게 살겠지. 신혼 초기 1년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수진이는 명절에 일찍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와줬고 시댁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했어요.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했죠. 우리 며느리 정말 착해.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예의도 바르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 모든 게 계산된 연기였다는 걸.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어요. 결혼 2년 차가 되면서 수진이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처음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명절에 조금 늦게 오거나 집안일을 예전만큼 열심히 하지 않는다거나 어느 날 친척들을 초대한 날이었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음식 준비를 부탁했죠. 수진아, 오늘 고모님들 오시니까 음식 좀 신경 써서 준비해줘. 네, 어머님. 그런데 저녁상이 차려졌을 때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거 좀 싱겁네. 우리 집은 원래 좀 간을 세게 하지 않나? 수진이는 억지로 웃으면서 대답했죠. 아버님 입맛만 맞추라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은 건강 생각해서 저염식이 대세예요. 그 말투가 뭔가 가시가 돋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수진이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뭐가? 그냥 며느리가 의견을 말한 것뿐인데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남편은 제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날 처음이었죠. 며느리 눈에서 낯선 기운이 느껴진 게 그 눈빛은 예전의 착한 며느리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뭔가 참고 있는 억눌린 분노 같은 게 느껴졌죠. 결혼 3년 차 본격적으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안에 경조사가 많았던 해였죠.
시동생 결혼, 친척 장례식, 조카 돌잔치까지 돈 들어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저는 수진이를 불러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수진아, 미안한데 이번 달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집안에 경조사가 많아서 말이야. 2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수진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희도 저축해야 돼요. 나중에 아이 낳고 키우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시댁까지 책임질 순 없잖아요. 그 순간 저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시댁까지 책임 못 진다고? 며느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수진아 가족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가족이니까 더 선을 지켜야죠. 저희도 살림이 빠듯해요. 수진이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시댁까지 책임 못 진다, 시댁까지. 그 말이 가시처럼 제 가슴에 박혔어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래. 당신이 너무 옛날 사람이야. 아들 태훈에게 물어봤더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수진이 말도 일리 있어요. 우리도 미래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 아들도 이미 며느리 편이 되어버렸다는 걸. 제 딸 희진이는 35살인데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회사 다니면서 돈 잘 벌고 자기 인생 즐기면서 살죠. 어느 날 희진이가 해외여행 사진을 단톡방에 올렸어요. 발리에서 찍은 멋진 사진들이었죠. 저는 무심코 수진이에게 말했어요. 희진이는 결혼도 안 했는데 자기 돈으로 이렇게 다니잖아. 수진이 너도 좀 배워야지. 자기 인생 즐길 줄도 알아야 돼. 그때 수진이의 표정이 확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네, 좋네요, 희진 언니. 억지로 짜낸 미소였죠. 그날 저녁 수진이와 태훈이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는 대체 나보고 뭐가 되라는 거야? 희진 언니는 결혼 안 해서 자유롭게 사는 거잖아. 나는 이 집 며느리로 들어와서 눈치 보면서 사는데. 여보, 진정해. 엄마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닐 거야. 아니야. 어머니는 날 계속 비교해. 희진 언니랑 나만 며느리라고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저는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저는 그냥 며느리가 좀 더 여유 있게 살았으면 해서 한 말이었는데.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수진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던 분노를, 그리고 그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폭발할지를. 결혼 4년 차 운명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 집 근처 땅이 개발된다는 거였죠. 저희 시댁에서 보유하고 있던 땅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보상금이 5억 정도 나온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수진이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어머님, 아버님,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아직 정확히 나온 건 아니지만 일단 우리 명의로 받아서 처리하려고. 남편이 대답했죠. 그런데 태훈이도 아드님인데 저희한테도 나눠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수진아, 그건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보자. 아직 보상금도 안 나왔어. 제가 달래듯이 말했지만 수진이는 만족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수진이는 계속 보상금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그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아버님, 세금은 얼마나 나와요? 태훈 씨 목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처음엔 조심스럽게 물어보던 게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희 부부가 몰래 결정을 내렸어요. 보상금 5억 중에서 3억은 우리 노후 자금으로, 1억은 딸 희진이 결혼 자금으로, 나머지 1억만 태훈이에게 주기로요. 공정하다고 생각했어요.
희진이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저희도 노후 준비를 해야 하니까. 하지만 이 결정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계약이 진행되고 보상금이 실제로 입금되었어요. 저희는 수진이와 태훈이를 불러서 말했죠. 태훈아, 수진아. 보상금이 나왔는데 1억 원은 너희에게 줄게. 나머지는 우리 노후 자금이랑 희진이 결혼 자금으로 써야 할 것 같아. 순간 수진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뭐라고요? 1억이면 적지 않잖아. 너희 집 살 때 보탰으면 되겠다. 남편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그때 수진이가 폭발했어요. 왜 저희 모르게 처리하세요? 남편이 아들인데. 왜 딸이랑 똑같이 1억이에요? 희진 언니는 결혼도 안 했는데 왜 1억을 따로 떼어놔요? 수진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제가 타이르려 했지만 수진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함부로요? 제가 뭘 함부로 한 거예요? 태훈 씨는 아들이잖아요. 당연히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딸도 우리 자식이야. 그리고 이건 우리 재산이고.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재산? 그럼 나중에 어머님, 아버님 노후는 누가 책임질 건데요? 설마 희진 언니가 해요? 결국 저희가 모실 거잖아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태훈이는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수진아, 진정해. 우리 나중에 이야기하자. 진정하라고요? 지금 어머님, 아버님이 저희를 무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그날 밤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수진이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고 태훈이는 저희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엄마, 아빠 좀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 말도 일리 있잖아요. 태훈아, 넌 지금 누구 편이야? 편이 어디 있어요? 그냥 공평하게 하자는 거죠.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며느리가 우리 집 재산에 그렇게 눈독을 들릴 줄이야.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돈 때문에 이렇게 갈라서는구나. 그 후로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 되었어요. 수진이는 저희와 말을 섞지 않았고 명절에도 형식적으로만 오다 가곤 했죠. 태훈이는 양쪽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여보, 엄마 말도 좀 이해해줘. 엄마 입장에서는. 입장? 그럼 내 입장은? 나는 이 집 며느리로 5년을 살면서 얼마나 참았는데. 엄마, 수진이도 이해 좀 해주세요. 요즘 힘들어해요. 태훈아, 넌 도대체 남자야 뭐야? 항상 눈치만 보고. 저는 한숨만 나왔어요. 제 아들이 언제부터 저렇게 힘없는 남자가 된 거죠? 며느리한테 휘둘리고 저희한테는 무책임하고.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제가 보상금 중 일부를 제 명의로 보험에 가입했다는 게 들통난 거예요. 사실 저는 나중에 손주들 교육비로 쓰려고 제 이름으로 저축성 보험을 들었어요.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통장 정리하다가 수진이가 그걸 발견했죠. 어머님, 이게 뭐예요? 아, 그건 나중에 손주들 교육비로 쓰려고. 손주들 교육비요? 손주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그냥 어머님이 쓰시려고 빼돌린 거 아닌가요? 빼돌리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뭐예요? 저희한테는 1억만 주고 어머님은 또 몰래 빼놓으신 거잖아요. 수진이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어머님 결국 다 욕심 때문 아니에요? 며느리는 남이니까, 딸은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차별하시는 거죠? 그 말이 칼이 되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욕심? 제 인생을 걸고 지켜온 집안을, 제 노후를 지키려던 건데 그게 욕심이에요? 수진이, 넌 지금 선을 넘고 있어. 선이요? 어머님이 먼저 선을 넘으셨잖아요. 저희를 속이고 무시하고. 그날 이후로 저와 수진이 사이는 완전히 끊어졌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우연히 수진이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밤늦게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수진이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응, 걱정 마. 이제 거의 다 왔어. 누구랑 통화하는 거지? 저 시댁 사람들 지금 서로 싸우느라 정신없어. 어머님이랑 시아버님도 요즘 사이 안 좋대. 내 덕분에. 저는 숨을 죽이고 문 밖에서 들었어요. 희진이도 요즘 엄마 아빠한테 삐졌대. 자기는 돈 안 받겠다면서. 완전 난리야. 하. 수진이는 웃고 있었어요.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시아버님 건강도 안 좋아지고 있어. 스트레스 때문에. 나중에 다 정리되면 그때 가서 재산 분할 다시 요구할 거야. 태훈 씨 명의로. 제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태훈 씨? 걱정 마. 내 손아귀에 있어. 그 사람은 내가 울면 뭐든지 다 해줘.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이제 다 내 거야. 저 시댁 사람들 결국 자기들끼리 싸우다 망하겠지. 나는 그냥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면 돼. 수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냉정했어요. 그제야 알았어요.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순한 척, 착한 척, 억울한 척 다 가면이었던 거예요. 지난 5년간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 수줍은 미소, 결혼식 날의 눈물, 명절마다 보여준 성실함. 그게 전부 연기였어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 아들에게? 아니면 증거를 더 모아야 할까? 하지만 무엇보다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5년 동안 그 가면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니.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수진이를 마주하기로 결심했어요. 남편과 태훈이가 외출한 날 저는 수진이를 거실로 불렀어요.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어머님? 수진이는 여전히 그 가면을 쓰고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너 지난번에 전화 통화하는 거 들었어. 순간 수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친구랑 통화하면서 한 말. 다 들었어. 우리 집안 망하게 하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지. 수진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하, 들으셨구나. 그래서요? 그 순간 수진이의 얼굴에서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그래서 어쩔 건데요, 어머님? 남편한테 말할 거예요? 태훈이가 믿을 것 같아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잘못요? 수진이가 비웃었어요. 처음부터였어요. 저를 며느리로 본 게 아니라 하인으로 봤잖아요. 희진 언니랑 비교하고 무시하고 돈은 딸한테 더 주고. 그게 아니긴요. 어머님은 처음부터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 없어요. 그냥 아들 시중 들고 손주 낳아줄 도구로만 봤죠. 수진아, 그건 오해야. 나는 오해요? 그럼 왜 5억 중에 1억만 줬어요? 왜 몰래 보험 들었어요? 왜 희진 언니만 편애했어요? 저는 할 말이 막혔어요. 어머님이 먼저 선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너 우리 집을 망가뜨릴 순 없어. 제가 소리쳤어요. 수진이는 차가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망가뜨리는 건 어머님이에요. 욕심 때문에, 딸 편애 때문에, 며느리 무시 때문에. 이 집안은 어머님이 망가뜨리고 있어요. 뭐라고? 인정하세요. 어머님도 가해자예요. 아들한테도, 남편한테도, 저한테도. 그 순간 마침 집에 돌아온 남편과 태훈이가 이 광경을 목격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태훈이가 놀라서 달려왔어요. 태훈아,
이 여자가 지금 우리 집안을 일부러 망가뜨리려고. 어머님이 먼저 저를 무시했어요.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또 연기였죠. 여보, 나 정말 힘들었어. 5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어머님은 날 한 번도 가족으로 안 봤어. 수진아. 태훈이가 수진이를 안았어요. 엄마, 도대체 수진이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이 여자요?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님은 저를 한 번도 며느리로 안 보셨어요. 항상 이 여자, 너 그렇게 부르셨죠? 저도 사람이에요, 어머님.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태훈이는 수진이를 믿었어요. 남편도 난감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여보, 당신이 좀 심했던 거 아닌가? 여보까지 왜 그래? 저는 억울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수진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 이제 못 살겠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뭐? 모두가 충격에 빠졌어요. 여보, 미안해.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이 집안에서는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어. 수진아,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태훈이가 당황해서 수진이를 달랬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미 게임은 끝났다는 걸. 수진이가 이겼다는 걸. 그날 이후 집안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어요. 태훈이는 수진이 편을 들었고 남편은 중립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제 편도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어요. 딸 희진이는 이 모든 상황에 화가 나서 집에 오지도 않았어요. 엄마, 나는 그 돈 필요 없어. 나 때문에 집안이 이 지경이 됐잖아. 희진이도 저를 원망했어요. 며칠 후 더 큰 비극이 찾아왔어요. 가족회의를 하던 중이었어요. 저는 수진이의 통화 내용을 폭로했죠. 수진이가 친구한테 전화하면서 우리 집안 망하기를 기다린다고 했어. 엄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정말이야. 내가 직접 들었다고. 어머님,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증거라도 있어요? 수진이는 빤빤했어요. 녹음한 것도 없었죠. 여보, 당신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환청이 들리는 거 아닌가?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환청? 내가 미쳤다는 거야. 엄마, 진정해. 진정하라고. 다들 왜 저 여자 편만 들어?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외로웠어요. 그때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잡았어요. 여보, 아빠, 아버님, 모두가 놀라서 달려들었어요. 남편은 그대로 쓰러졌어요. 심장 발작이었죠. 119가 도착하고 남편은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응급실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이걸 원한 건 아니었는데. 옆에서 태훈이가 울고 있었고 수진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그 순간 수진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수진이는 아주 작게 저만 볼 수 있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말하고 있었어요. 이게 어머님이 원한 거잖아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진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졌다는 걸. 남편은 다행히 목숨은 건졌어요. 하지만 건강이 많이 나빠졌죠. 이제 남편은 집에서 쉬면서 조용히 지내야 해요. 스트레스는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후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수진이의 진짜 얼굴을 알지만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하면 남편이 또 쓰러질까봐. 태훈이는 여전히 수진이를 사랑하고 수진이는 여전히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하고 있어요. 가끔 저와 단둘이 있을 때 수진이는 본색을 드러내요. 어머님, 이제 아시겠죠? 누가 이겼는지.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해요. 딸 희진이는 집을 나가서 혼자 살고 있어요.
가끔 전화가 오지만 예전 같지 않아요. 엄마, 나 이제 집 안 갈래.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남편은 조용히 TV만 보고 저는 주방에서 혼자 울고 태훈이는 수진이 눈치만 보고 살아요. 이게 제가 원했던 가족의 모습인가요?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 정말로 수진이 말대로 제가 가해자였을까? 딸을 더 사랑한 건 잘못인가요? 제 노후를 준비한 건 욕심인가요? 며느리에게 가족의 도리를 바란 건 무리였나요? 아니면 정말로 제가 수진이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던 걸까요? 지난 5년을 돌이켜보면 저는 수진이에게 며느리가 되길 강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며느리상에 맞추라고. 하지만 수진이도 한 사람의 인간이었잖아요. 자기 감정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인생이 있는. 그걸 저는 인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수진이가 옳다는 건 아니에요. 수진이는 분명 저희 가족을 이용했고, 연기를 했고, 집안을 망가뜨렸어요. 하지만 저도 제 방식대로 수진이를 망가뜨렸던 거죠. 결국 우리 둘 다 가해자였고 피해자였어요. 그리고 가장 큰 피해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제 남편과 아들이었어요. 이제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며느리와의 전쟁에서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에요. 다만 모두가 상처만 입었을 뿐이에요. 어쩌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는지도 몰라요.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서로를 변화시키려고만 했으니까.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바꾸려 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바꾸려 했어요. 하지만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지금도 저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생각해요. 만약 그때 좀 더 수진이의 말을 들어줬더라면, 만약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줬더라면, 만약 수진이를 딸처럼 아껴줬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남편은 병들었고, 딸은 떠났고, 아들은 저를 원망하고, 며느리는 웃고 있어요. 사랑이라 믿었던 가족은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자는 없어요. 모두가 패배자예요. 여러분은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잘못한 걸까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무너진 가족은 다시 세울 수 없어요. 깨진 신뢰는 다시 붙일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혼자예요. 남편 옆에 있지만 혼자고, 아들 옆에 있지만 혼자고, 가족 속에 있지만 혼자예요. 이게 제가 지키려고 했던 가족의 끝이에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억압하지 마세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통제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너무 늦기 전에, 저처럼 모든 걸 잃기 전에. 이것이 제 이야기예요. 시어머니 김현숙의 파멸의 기록이에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남편의 건강은 조금 나아졌지만 예전 같지 않아요. 태훈이와 수진이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저는 손주를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수진이는 저를 손주에게서도 떼어놓으려 할까요? 딸 희진이는 연락이 뜸해졌어요. 명절에도 집에 오지 않아요. 가끔 밤에 혼자 앉아서 생각해요.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아요. 어쩌면 똑같이 했을지도 몰라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가족은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걸 잊은 순간 가족은 지옥이 돼요. 제가 그 증거예요. 부디 여러분은 저와 다른 선택을 하세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사랑할 수 있는 선택을. 이상 김현숙의 고백이었습니다.